9가지 질문으로 초대받은 분을 한순간에 탈탈 터는 시간. 구혜영의 나 인터뷰. 오늘도 예리한 질문으로 확실히 털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해피바이러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구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도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느낄 때 마음의 저울이 가리키는 그런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열정이 무거워져서 욕심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사랑이 무거워져서 집착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신감이 무거워져서 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또 여유로움이 무거워져서 게으름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또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서 변명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그리고 슬픔이 무거워져서 우울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또 주관이 무거워져서 독선을 가리키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이제 우리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혜영의 나 인터뷰는 변함없이 멋진 분을 모시고 신나게 출발합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네. 오늘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을 한 발 앞서 나가는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김현성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이렇게 멋지게 귀엽게 하고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근데 날씨가 좀 추워졌죠? 아, 뭐 갑자기 날씨가 너무 네. 추워져갖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시죠. 네, 네. 이제 오늘도 사실 변함없이 부원장님 모시기 전에요. 제가 다른 게스트 분들처럼 탈탈 털기 위해서 깐깐하게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분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72년생이시고요. 그래서 45세이십니다. 그리고 고향이요, 전남 담양, 차와 대나무의 고장이죠. 아주 아름다운 고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담양에 있는 금성 남초등학교, 그리고 금성중학교와 광주에 있는 송원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국문과를 입학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계시고, 디지털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그리고 동국대 핀테크 책임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전에는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박원수 시장, 디지털 보좌관,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였었죠. 국민주권선대위의 공보단 부대변인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문과를 입학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면 뭐 전과생? 전과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과 2범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도 네네. 이과를 선택했다가 예. 3학년 때 문과로 전과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전과 1범이고, 네네. 내 대학교 때 네. 국문과로 진학을 했다가 네. 중간에 정치외교학과로 전과를 해서 전과 2범이다. 네네. 화려한 전과를 갖고 계시네요. 이거는 뭐 여러 개 있어도 좋은 전과인 것 같습니다. 흑역사 나름. 네, 그렇군요. 아주 그렇게 좀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탈탈 털어봤는데 혹시 뭐 추가로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어필하고 싶으신지, 뭐 가족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광고 마케팅으로 출발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금강기획이라고, 지금은 아마 금강옥일비라고 외국계가 네네. 됐는데, 네네. 그 금강기획의 광고 기획자로 제가 사실 시작을 했어요. LG인가 현대거 아니었나요? 현대그룹회에서 인하우스였는데, 네네네. 그러다 참 민간에 있다가 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네. 이게 서울시 행정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그러니까 마케팅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6년 주기로 네. 6년 동안 마케팅 금강기획이라는 데서 마케팅 그 광고 A 기획자를 하다가 네. 6년 동안 제 사업을 했어요. 아, 광고 쪽으로요? 네. 아. 그러다가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6년 하고 네. 그러니까 6년마다 뭔가를 바꾸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시군요. 보니까. 아, 주기가. 네, 네. 아, 네. 이제 앞으로 6년이 또 기대되는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곡으로 저희들 애창곡을 들어봤는데 네. 이승철 곡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 어떻게 이런 곡을 선택하시겠어요? 제 노래방 애창곡인데 아, 실제로 부르시는군요. 뭐 여기 안 보이셔서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별명이 네네네. 약간 살찐 이승철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좀 예. 살찐 이승철이라 그래서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승철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 부르는 네네. 걸. 네네.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잘 안 부르려고 왜냐하면 아, 네. 노래처럼 살게 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 못 부르게 예. 해요. 근데 이승철 노래가 네네. 되게 애잔하고 네, 슬픈 맞습니다. 노래가 많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 슬프게 살 것 같아서 요즘에는 네네. 이제 되게 밝은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이게 나 인터뷰에서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 예. 했는데 실제 좋아하는 노래는 이 노래니까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네, 거고 네네. 이 노래가 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네, 네. 대통령을 좀 떠오르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제 나름대로는 네, 그리고 네, 사람들도 그랬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더 좋아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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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이제 옛날 국어책에 보면 한용우님의 님은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할 그렇죠. 때, 네. 뭐 님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국가 민족이다, 네, 네, 뭐 네. 또 이분 또 구도자의 길을 네, 가셨기 네, 때문에 네. 뭐 신이다, 절대자다, 뭐 이래서 네. 저는 그런 사람을 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젊어서는 아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애인이었을 거고 네, 네. 이제 다 사회에 와서 이제 2009년 그 서거 이후에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이 노래를 그렇죠. 들으면 아.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요. 네, 사실 저는.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곡을 찾아보는데도 그 가사가 오버랩되는 이게 선정 이렇게 그렇죠. 예, 되는 과정에서 네, 예,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팍팍 파고드는 맞아요, 곳이어서 맞아요. 네,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날씨에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 인터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나 인터뷰를 들어보셨죠? 예, 예. 매번 우리 구 교수님께서 네, 네. 어렵게 막 이렇게 톡으로 주시니까 네, 또 네.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 저는 네. 이 오프닝 멘트가 네. 아 그거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쵸, 예. 아, 나중에 네, 네. 오프닝 멘트만 이렇게 아, 뭘 해도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딱 이 그 시점에 잘 맞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저는 모기 아,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입이 뭐 삐뚤어진다고. 아, 모기는 네, 네. 뭐 입이 삐뚤어져도 굶어 죽는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람도 나쁜 말 하면 입이 삐뚤어져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적절하고 네. 너무 이제 와닿았어요. 사실. 아, 제가 무지막지한 표현이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좀 좋았고 저도 사실 네. 진짜 이렇게 제가 나중에 뭐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종편에 나가서 지금 네. 떠들고 다니잖아요. 아, 예. 근데 제가 그 떠들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나쁜 말들을 네. 이게 없앨 수도 있지만 예. 좋은 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나쁜 예. 말들을 적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들을 조금 제가 좋은 말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막상 나가 보니까 또 이게 안 나쁜 해주죠. 말은 나쁜 말에 또 나쁜 말로 그냥 사이다는 사이다라고 또 종편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또 인기로 계속 그러니까요. 모시죠. 네, 나 인터뷰 들어보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제가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네. 그 정치를 하고 해야 될지 제가 또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저는 이제 어, 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삶이 또 정치인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라오면서 제가 이제 전남 담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987년 김대중 대통령 삼김 씨 이게 대통령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제가 중3이었어요. 그때 뭘 알았는지 뭣도 모르고 그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지 네. 중3 때 제가 수업을 빼먹고 아, 예. 수업을 빼먹고 음. 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였죠 그 당시에 네. 담양에 와서 유세를 한다 그래서 수업을 빼먹고 거기 갔어요. 거기서 그냥 3시간을 기다렸는데 4시간을 기다려서 네네. 그분의 이제 연설을 듣고 온 거죠. 아 그때의 그 일종의 지금도 이제 그 종을 치면 네. 맹놀이라 그래서 이제 둥두루루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운이 남는 여운,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때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맥놀이 치는 느낌이 네네. 있어요, 사실. 그 울림이 있으셨죠. 네, 울림이. 예. 그래서 92년에는 뭘 도우려고 했는데 네. 그 당시 제가 재수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 그래갖고 실제로 못 도왔고 아. 그러다가 그 빚진 감정을 97년에 네. 네. 당시에 97년에 정계 복귀를 하셔갖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대학생들 모니터단을 모집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대학생 팬클럽인 거죠. 아, 예. 최초의 팬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팬클럽에 너무 자신 있게 제가 그 일종의 지원을 했고 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왜 네. 김대중을 뽑아야 되는지 열심히 외치고 다녔죠. 네, 네, 정말 애정과 또 관심 또 그런 명분 또 내지 미션, 비전 네. 뭐 이런 게 함께했던 네, 그런 네. 시기였던 거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 그거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 끝나고 그냥 다시 일반으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 광고회사를 들어갔어요. 아무 그냥 좀 뭘 요구할 것 생각도 네. 우리는 그냥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왜냐면 결국 돌아서 또 오시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최근에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미래상으로 플랫폼 정당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또 뭐 그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플랫폼 정당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뭐 제가 처음으로 줬다고 보다는 그 전부터 논의됐던 것을 그렇군요.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렸다고 아, 봐야 되는 게 아, 옳겠죠. 네,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2000년 문재인 대통령 그 첫 번째 대선 나오기 전에 네. 이미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네. 이미 민주당은 그 사이버 온라인 당원을 뽑아서 네. 뭔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했던 거죠. 네. 모집을 하고 필요를 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거 쉽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모집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당과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당에 전달하고 네. 어떤 뭐 좀 정책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것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를 뽑는 거나 그냥 그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어떤 제한적 그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뽑고 활용되는 네. 이런 이제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아,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정당은 마당을 만들어주는 마당을 깔아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어떤 생각들이 전달돼야 된다. 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나라의 큰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이전에 네. 과연 정당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정당 안에서 정당 운영에서 하고 있느냐 네. 이걸 물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의 당원들과 국민들과의 직접민주적 요소를 최대한 넣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뒷받침 될 수 있는 그 디바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웠던 그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네. 4차 혁명 내지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많이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네. 유권자들은 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도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잖아요. 네. 이게 뭐 그래서 뭐 프로슈모라는 말도 나오고 네, 네. 크리슈모라는 말도 그렇죠. 나오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모디파이 슈모, 모디슈모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결국은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더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나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점점 국민들이나 이런 유권자들이 네. 더 많이 알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아는 걸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광화문 1번지라고 그래서 네. 그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렇죠. 참여 플랫폼을. 네. 그게 좀 더 이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네. 좀 이렇게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의제를 만드는 이게 크게 보면 의제를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렇죠. 이 세 개의 과정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결국 결론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참여시키는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 단계 의제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참여시키자라는 게 예. 저는 플랫폼에 그렇죠. 대한 이제 문제제기예요. 앞으로는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그렇죠. 팔로업 할 수 있고 예, 해주는 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참여를 좀 더 끌어내고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되겠네요. 시에 있어 보니까 네. 제가 이제 6년을 이제 서울 시정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네.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내가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관심도 그러니까 없고. 네. 어떤 결론이 나든 네. 그 문제에 내가 의사결정에 뭔가 내 의견을 냈다라고 네. 하면 네. 결론에 수용되는 그러니까 네. 갈등을 줄여주는 요소가 돼요. 네, 100만 당원 그리고 100년 정당을 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렇죠.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김혜성 부원장님께서 TV를 통해서 정말 핫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좀 종편에 좀 나가고 있죠. 그쵸, 예, 네. 보신 분도 계실 수도 네, 있는데 제가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기억나실 수 있어요. 제가 네. 야문 생각과 음흠. 아니 여문 생각과 야문 행동으로 네, 네. 국민의 삶을 네. 말로 지켜가겠다 해서 아, 네, 이제 네. 국민의 호의여사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허여사. 호의무사가 아니라 그렇죠. 호의여사 어사. 말로 이제 지켜가겠다라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쓰는데 네. 7월 중순부터 제가 이제 TV조선을 아, 예, 그쵸. 출발로 해서 네. MBN 예. 지금 수요일 날 일요일 날 네. 고정으로 나오고 있고 네. 일요일 날 저녁에 네. 고정으로 나오고 있고 채널 A도 좀 나갔고 아, 그러시군요. YTN 많이 그러니까 나가시네요. 뭐 한 번씩 나간 거 아. JTBC만 빼고는 한 번씩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상파 빼고. 아, 뭐 주로 이제 고정으로 나가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MBN의 뉴스와이드 아, 수요일 저녁 네네. 6시 10분부터 하는 프로그램하고 네. 일요일 저녁에 음흠. 그 MBN에서 하는 시사 스페셜 아, 거기도 6시 네. 10분에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일요일 아침에 하는 TBS 라디오 아, 예. 김만음의 뭐 좋은 아침 아, 네, 네. 김만음의 아침 아, 프로그램 네, 하나 네. 이게 뭐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 그게 이게 생방송이라서 네. 이게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시간적 요소도 6명이 그쵸. 나와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요. 떠드니까 네.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 질문자와 그 앞에 있는 또 말씀하신 분들의 맥락을 또 파악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질문은 또 2시간 전에 와요. 아. 그러니까 준비할 미리- 시간도 없고. 미리 늘 예를 들어서 시사나 이슈에 관심을 갖지 그치. 않으면 네. 이게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평상시에 일단 주요 뉴스들 네. 그리고 이제 아침 뭐 김어준 프로그램 같은 걸 그냥 네. 꾸준히 이제 듣는 거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걸 음. 들으면서 네. 좀 이렇게 어떻게 이 사안을 볼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음. 조금 뉴스가 전하지 않은 어떤 맥락. 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지만 네, 네. 관점들 있지 세미 않습니까? 팩트. 예, 예,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좀 달리 보는 아, 그렇죠. 상황을.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면 저는 그 이명박 지금 뭐 이런 댓글 사건이나 네. 국정원 사이버 이런 부분을 네. 제가 처음으로 구테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테타라는 게 네. 꼭 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테타라는 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네. 권력을 만드는 게 구테타다라고 봤을 때 네. 지금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군을 이용해서 특히 네. 군을 이용하고 지금 이제 박근혜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시발단을 또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해서 정권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만들기 구테타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도 탄핵이지만 음. 당선 무효를 빨리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건 당선 무효형이죠. 뭐 다양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편에서 다루어지겠군요. 이런 그렇죠. 내용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관점을 좀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누구도 사실 그 문제를 그렇게 푸는 사람은 아직은 그렇죠. 없어요. 예, 예, 예. 참 이렇게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이런 생각들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뭐 요즘 저와 같이 이제 당대표 특보 활동도 하고 계신데 정말 보면은 현명하시고 생각도 정말 그 뭐라 그러니까 관점도 다양하고 그리고 항상 웃고 또 다른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인기가 정말 많으시던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진짜 생각하시는지. 인기가 많아요. 네. 아니, 과찬이신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일종의 처음 직장이 그 대행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행업이라는 것이 갑이되기보다는 을의 위치가 네. 강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그 당시 제가 마음 먹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한 번을 만나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을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보고 싶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뭔가? 근데 네. 저를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구 교수님처럼 저도 밝은 분을 좋아해요. 긍정적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만났는데 음. 어려운 얘기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네. 어려운 얘기하고 막 힘든 얘기만 하면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그러기보다는 그냥 밝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네. 또 하나는 네. 내 아는 사람이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구혜영 교수님은 저하고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뭐든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출연료도 없는 팟캐스트에 와주신 거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뭐 다니신다 그러셨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뭐 제가 6년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라든가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특별한 계획보다는 저는 이제 제 성향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솔루션,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제가 그쵸.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what보다는 how에도 있고 네. 이제 doing하는 제가 이제 doer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뭐든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doing 해야 being 한다. 뭐 이런 이제 외국 그쵸.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뭔가 해야 뭔가 네. 되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문 생각을 만들고 야물게 행동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저는 행동 쪽에 더 방점이 좀 찍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호의여사로서 그러니까 말과 글의 불균형,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말과 글의 불균형이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말과 글도 결국은 자본의 크기만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그 말과 글을 보태기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제가 대신 보태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호남이나 네. 40대나 네. 뭔가 이런 좀 그들의 말들이 세상의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의 할 수 있는 말을 네. 보태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션. 네. 네, 지금 생각하는 미션이에요. 네. 그런 거 이제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구체적인 일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기회가 된다라면 뭐 여러 것들 열어놓고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쓸 수 네. 있다라면 쓰이겠는데 지금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쵸. 이 역할에 좀 충실하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연구원이 정책적 기능도 더 강화시키고 네. 이 결과물이 네. 지금까지는 그냥 페이퍼로만 그렇죠. 전달됐는데 네. 좀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이 네. 결국은 이 텍스트 위주의 소비를 하기보다는 그렇죠. 뭐 동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다른 형식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물을 네. 조금 더 이렇게 소비하기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네. 그래서 동영상 컨텐츠를 그렇죠. 좀 만들어서 네. 민주연구원의 결과물을 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만드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구 교수님처럼 이렇게 혼자서도 이렇게 하는데 네. 민주연구원 거기 조직이 여기 몇 명인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튼 이거보다는 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5만 정말 많은 곳에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어서 갖고 계신 그 잠재력과 능력이 정말 이런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힘이 됐으면 좋겠고 네. 뭐 또 가능하면 또 뭐 선출직 이런 데도 관심 있으신 거죠? 뭐 기회 주어진다면 뭐 해봐야죠. 네.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끝날 때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라인터뷰 어떻게 참여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세요? 계속 할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네. 이게 참 이제 저도 맨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네.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의제를 만들어 놓고 의제를 네. 설정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를 그냥 뭐 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실질하는 그렇죠. 이제 이게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개인이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어서 네. 정말 이렇게 운영하고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네. 이걸 꾸준히 쌓아가면 네. 결국 이게 또 영향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또 영향력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네.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청취자분들이 또 같이 공감하고 네. 또 그런 게 사실 선한 영향력을 그렇죠. 예,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아무튼 뭐 교수님, 저는 이제 뭐 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생각만 해서 그런지 네. 맨날 이제 힘들고 그랬었는데 네. 뭐 학점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사실 금년 6월부터 특보단 활동하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게스트로 모셔서 말씀 듣고 보니까 새로운 어떤 디지털 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래서 정말 미래 사회에는 정말 핵심적인 리더가 되실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과 사랑 그리고 관심 나누어 주시고요. 또 그런 것들 밑바탕이 돼서 더 크게 성장하시는 그래서 멋진 지도자로 발전되는 그런 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아무튼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더 많이 듣고 네. 들어야 결국은 내 얘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대신 전달한다라는 네. 생각으로 종편에 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여물어지는 생각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네. 그 생각을 네. 더 야물게 네. 행동하려고 하는 네. 호의 여사가 네.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현성 부원장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나인터뷰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전문적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나인터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